제일 영향력이 세신 허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전체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게 18조. 네네네. 거기서 이제 70% 상속세가 11조. 11조. 가사 약간 공제된 것도 있는데 11조나 네. 되니까 이건희 회장이 삼성 자동차를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한 6조. 그래서 개인적으로 빚을 지니까 자기 가지는 주식 전체가 담보가 들어가요. 네. 담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재용 씨는 주식을 팔 수도 없어요. 팔아가지고 또 뭐 상속세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경영진에서 물러나는 길밖에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11조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예. 모금을 해서.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장 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니까 네. 그게 법적인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 봐서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네네. 그 대표를 앉혀놓고 내가 그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하여튼 삼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범국민 운동으로 이제 전개하는 거예요. 네. 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해가지고 삼성을 살리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스웨덴에도 이케아가 스웨덴에서 이케아 그 창업자 죽으니까 그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니까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일본은 앞으로 약 몇십 년 동안 일본은 상속세가 그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아들이 자녀가 있을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요. 네. 일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일본 상속세가 50%인데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조건이면 이재용은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잖아. 네. 그런 경우는 상속세가 면제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업이 계속 자식한테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이어받지 않으면 상속세로 다 날아가 버려. 네. 50%가 달아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하던 걸 이어받아. 근데 우리는 이어받고 말고 상속세를 매겨버려. 이러니까 부모 가업이 존속이 안 되고. 예, 일본은 정말 300년 된 기업이 100개나 되고 100년 된 기업이 3,000개나 돼. 근데 우리는 100년 된 기업 하나야. 두산. 네네. 네. 그럼 우리나라는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상속세를 내가 30년 전부터 폐지하자. 네. 이런 걸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를 이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그 전후에 만들어진 기업들의 경우 약 75년 그 역사밖에 안 되는데 100년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100년 기업이 없어. 예, 근데 아마 대표님께서 뭐 수십 년 전부터 상속세 폐지 운동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취지를 30년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취지. 상속세 폐지. 그동안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넘어간 기업이 수백 개야. 야. 최근에 넘어간 게 락앤락이야. 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때문에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간 회사들, 빌딩들 이거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떤 정치인도 그 다국적 기업의 그 자본가들하고 결탁을 하지.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겠다고 결탁을 안 해요. 토종 기업을 살리겠다 해야 될 텐데 전부 금융가들하고 랭킹이 돼요. 이거는 그런 커넥션을 나는 우리나라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어째 공무원들이 말이야. 그런 정부에 그런 거 하나 건의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야. 내가 30년 동안 상속세 폐지하자고 했더니 김정민 박사가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갔지? 허 총재님이 상속세 폐지하자는 거 정말 대한민국에 그 말 하는 사람은 허 총재 하나밖에 없다고. 김정민 박사가 여기 찾아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서 칭찬을 하면서. 저도 23년 전부터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아들한테 밀려줘야 되는데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상속세. 그래서 앞으로 대표님. 가업을 잇는 자가 있을 때, 후계자가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때는 일본처럼 상속세가 폐지돼야 돼요. 그건 가업을 잇는 자가 없을까? 이건희가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도 하나도 없을 때는
그 상속세는 글자 그대로 일본은 50%를 매겨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무조건 상속세야. 그러면 이건희가 주식을 이재용이가 다 팔아도 상속세가 안 되거든. 그러면 이재용과 다국적 기업 미국과 중국과의 주식 차이는 0.01%야 차이야. 0.01%. 근데 이재용이가 주식을 조금만 팔았다. 삼성은 미국으로 넘어가. 넘어가. 중국으로 넘어가든지. 그러면 최고 주식을 가진 이재용의 주식이 지금 위기에 직면한 거야. 네. 이걸 면하려고 뭐 옛날에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고 뭐 어떤 편법 삼성을 한다고 말이 많았잖아. 그거는 자구책이야. 당연한 거야. 네네네. 편법이 아니야. 네. 편법, 불법, 위법, 범법, 탈법 5가지가 있는데 편법이나 불법, 편법은 불법이 아니야. 편법, 불법, 위법, 범법, 탈법 이 5가지 법을 어기는 것이 있는데 편법은 말이야. 법을 활용하는 거야. 네네네. 네. 활용해서 회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편법 무조건 나쁘다 이러면 되나? 그런데 1950년부터 53년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서 잿더미화 됐어요. 그 중에 그 이후에 삼성이 어떻든 사업을 잘해서 글로벌 6대 기업입니다. 삼성이 전 세계 6번째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정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화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네네. 삼성이 해외로 이전하면 예. 우리 국민들은 정신 그때는 허경영의 말을 들을 걸 그랬다. 이럴 거야.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돈 3,000원 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48년 기자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누가 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허 대표님께서 뭐 배당금 해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도 주고 뭐 할 때도 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좀 잘 성공하셔가지고 그 대한민국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돈 엄청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당금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전체 국가 재산이 7경이야. 7경이니까 5천만 명을 나누면은 국민 한 사람당 14억 정도 돼요. 그리고 14억을 국가에 맡겨놓은 거예요. 국가에 우리가 누구나 14억의 권한이 있어. 정부종합청사도 자기 게 들어있고 한국은행 자본금 300억도 자기 게 들어있어. 5천만 명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모든 국가가 가진 주식은 국민들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14억의 재산권을 국가에 위임해놨다. 그러면은 그 배당금을 줘야 돼. 그 세금 굳은 거 있잖아. 네네. 국가를 운영해서 세금이 들어오면 국민한테 거기에 대한 주식에 대한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 식구면은 45억을 국가에 맡겨놓은 거야. 네 식구면은 말이야. 돈이 얼마야? 60억이야. 그러면은 한 100억을 맡겨놓은 사람이 많아. 그런 집이. 그래 안 그래요? 국가에 한 4인 가족만 되면 국가에다가 한 100억을 맡겨놨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뭘 주냐 이 말이야. 그래서 월 우리는 150만 원씩 18세부터 주겠다는 거야. 배당금을. 1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한 200만 원 안쪽이지. 왜냐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안쪽이 돼요. 국가가 1년에 세금이 많이 거칠 때가 있고 또 점점 늘어나니까 배당금도 늘어나요. 알겠죠? 네네. 그래서 그 150만 원씩 주면은 18세 이상 되는 사람 식구가 5명만 되면은 한 달에 그 집에 4명만 돼도 얼마요? 600만 원 들어오잖아. 그러면 가정주부들이 돈 걱정 안 해. 실업자로 다 집에서 놀아도 걱정이 없는데 누가 놀고 싶어 하나? 일하고 싶어 하지. 미국에서는 군대를 전 국민 의무제가 아니고 돈 벌려면 군대 가라는 모병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 허 대표님께서 아까 의무제가 아니고 전부터. 모병제를 주창하셨더라고. 30년 전부터. 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30년 전부터 내가 모병제를 주장했잖아. 예. 징병제는 외정돼 있는 거야. 알겠죠? 요새는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예. 남의 집 대학교 졸업한 남의 집 청년을 데려다가 세상에 월급을 최저임금도 안 주고 뭐 2, 30만 원 주고 애를 무슨 그렇게 군대 생활 시키면 안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200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주겠다. 모병제를 하겠다. 나이 제한 없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든 70, 80 미만의 사람은 누구나 받아줘.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군대 가면은
그냥 영구직으로 있을 수가 있어. 아, 근데 한 가지 이 엄지 손가락 없는 사람 군대 못 가. 총을 못 쏘니까. 모병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빠지지. 예. 빠지는데 모병제로 할 때는 그곳이 직장이 돼. 예.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는 모병제로 뽑은 사람과 징병제로 뽑은 사람 전쟁을 누가 잘하냐? 모병제로 뽑은 사람이 더 잘해. 야. 징병제는 도망을 가요. 예. 뭐 나라에서 뭐 얻는 것도 없는데 모병제는 부상을 입으면 평생 보장이 돼. 후손들까지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징병제로 가서 죽으면 시체값이 없어. 와. 그냥 가족한테 요만한 거 손톱 깎아는 거 머리 깎고 막 통보해줘 버리고 네네네. 국가를 위해서 장렬하게 죽었다 이래 놔버려. 그런데 모병제는 몇십억을 줘야 돼. 한 명이 죽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오 대표님 아이디어가 너무 쇼킹해서 계속 쇼킹 하는데 또 지금 50년도 전쟁을 치르면서 분단이 됐는데 그래서 계속 분단이 됐으니까 합치려고 또 통일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대표님 또 통일부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의도이신지 통일부가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부가 없었어요. 아, 예, 예. 우리도 통일부가 있으면 남북 통일은 영원히 안 돼.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부를 만들어 놓으면 부인이 여자가 도망가 버려요.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 교류를 하다가 마음이 맞으면 결혼을 하는 거지. 아니 처음부터 막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면 네네. 이거는 이상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통일되는 과정도 남북 교류를 활발히 하다가 서로 야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게 해서 통일이 돼야지. 뭐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부를 만들어 놓고 북한하고 통일하겠다고 자꾸 협박을 하냐 이 말이야. 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약한 우리나라보다 40대 1로 경제가 낙후된 나라로서는 통일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에도 협박이 되는 거예요. 협박. 야. 이거는 흡수 통일하려고 한다는 어떤 돈을 가지고 북한을 거저 주워 먹으려고 한다는 협박성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절대 우리가 통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국가 간의 이 신뢰가 깨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통일부는 없애야 됩니다. 그 내가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여성부, 통일부가 그날부로 없어져. 야. 그날부로 문 닫아. 닫고 외무부에 통일부로 들어가. 하나의 부로. 통일국으로 들어가. 외무부에 하나 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네. 그 외무부는 뭐 하는데요, 그러면? 외무부 안에 통일국이 있으면 되는 거야. 네네네. 이 쓸데없이 통일부 장관을 만들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저 남한은 통일 못해서 한장한 나라구나 저거. 예. 그러면 남한은 짝북 흡수 통일을 한다고 북한은 악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예멘이나 이 월남이나 분단 국가들이 통일부가 있었던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을 잘못하고 있다. 사실은 그 우리 1세대가 25년 정도인데 요즘은 좀 사는 나이가 많아져서 1세대 30년 잡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30년 3번이면 90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래학자들은 한국의 인구 증가가 안 되니까 9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님이 좀 쇼킹한 지적을 하고 내가 있었어요. 30년 전에 애 낳으면 결혼하면 1억, 야. 애 낳으면은 3천만 원. 예. 요새는 5천만 원. 그걸 주기로 했는데 그때 이미 58년 개띠가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베이비붐 세대야. 예. 그럼 20년 사이클마다 베이비붐이 있어야 되는데 78년에 베이비붐 없었고 98년에 베이비붐 없었어. 2008년에 베이비붐 없어. 98년. 그래 안 그래? 2018년에 베이비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비붐이 4번이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 다 없어졌어. 야. 서울의 면목 초등학교가 옛날에 3만 명이었어. 3만 명. 일개 사단 규모였어. 그런데 지금 학교가 이제 사람 몇백 명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린애들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응? 네. 그래서 이런 걸 내가 30년 전에 미리 내다봤다는 거. 그냥 내 공약은 전부 미래에 정확하게 포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데 예. 요새는 자살률이 좀 달라지는 게 청소년 자살률이 또 급증해. 야. 노인 자살보다 청소년 자살이 급증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어져서 그래. 희망이 미래 비전이 안 보여. 그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 뭐 티베트가 나라가 중국에 흡수됐지만 그래도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이 남아 있어가지고 티베트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거야. 앞으로 망명정부는 인도에 가 있지만 나라는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티베트에 달라이 라마가 있듯이 우리 한반도에 내가 나타나면 우리 한반도는 이제 세계의 최고 좋은 나라. 그러니까 아무리 프랑스 파리나 미국의 워싱턴이나 모스크바나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세계 수도에 가면은 적어도 2시간 200km 이상 가야 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도가 세계적인 명산으로 삼각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습니다. 삼각산, 수락산, 북악산, 불암산, 거기 인왕산, 저 관악산 8개 산으로 탁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들이 세계 최고의 명산이야. 미국이 워싱턴에다가 삼각산 같은 거 하나 옮겨 놔려면 미국 재산을 다 팔아도 못 만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수도에 이런 명산에 둘러싸인 서울 같은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 수도에 이런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는 걸 전 세계인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은.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다. 왜? 저런 기암 괴석이 있는 산이 금강산 같은 산이 수도를 탁 짜고 있단 말이야. 야, 이 나라는 앞으로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한성이다. 이건 우리는 이게 뭐라고 그래? 경성. 경성이었는데 저기는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이잖아. 우리는 절대 동서남북을 안 붙였어.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자 앞에 뭘 안 붙여. 뭐 동경, 북경 이런 소리가 없어요. 뭐 평양이 있으니까 남경이다. 이렇게 안 했어. 우리는 언제나 서울이다. 경성이다. 일본 애들도 우리를 경성이라고 했어. 서울이다 거기는. 동경은 동쪽에 있는 서울이다. 걔들이 우리 어리석은 거야. 그럼 우리는 풍수지리적으로 세계의 수도 자리다. 절대 경자 앞에 동서남북을 안 붙였다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전부 동서남북을 붙여요. 북경, 동경. 일본 애들이 왜 동경이라고 붙여? 여기는 서울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세계적인 정원이 잘 돼 있는 수도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다 한강이 있어. 이런 거는 말이야. 그냥 걸어서 삼각산을 올라갈 수가 있어. 차를 안 타도. 이런 공원을 가진 나라가 미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근데 제가 무슨 이유로 신도들도 많고 그런데 머리 아픈 정치를 하시려고 그런지 한번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종교만 바꾸러 온 게 아니라 정치도 바꿔주러 왔어요. 그래 이 21세기는 정치사적 위기, 경제사적 위기, 환경사적 위기, 종교사적 위기가 겹쳐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 종교, 환경, 경제가 전부 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위기 같은 게 다가와. 근데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럽과 서구를 괴롭혀. 이 아시아는 조금 덜하지. 이게 이런 현상이 옴으로써 세계 경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여럿이 모아서 노래 부르고 절구하는 게 거의 엊그제 같은데 그런 시절은 앞으로 오질 않아.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면 비대면 시대가 오지. 그럼 이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들어가. 자살하게 되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 극에 달해.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직장 자체가 없어져요. 굉장히 지금까지는 금년까지는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없으나 내년 뒤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자살자가 늘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 대선에 나올 때쯤 되면 2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불만 투성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민간 국민들이 어려워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역성혁명의 분위기가 있지만 그 역성혁명이 하늘의 뜻이 아니야. 하늘의 뜻은 천도혁명이야.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 환경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네네네. 인간들이 밥을 못 먹는 이런 것 때문에 혁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도 혁명은 하늘의 인간이 올바르게 환경과 함께 같이 가주기를. 그 이번 이 세대 70억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잘 사는 시대를 꾸준하게 인간이 갈 수 있게끔. 네네. 여기 밥이 쌀이 10가마 있는데 10가마가 지구 환경이야. 이걸 그냥 우리끼리 다 삶아서 먹어버리고 후손들은 환경 재앙에 휩싸여가지고 아주 전부 중환자로 변절되는 그런 세상을 남겨놓으면 되겠나? 이 쌀을 조금씩 아껴 먹자는 거야. 그게 네네. 환경이잖아. 네. 그래서 내가 환경을 살리겠다. 어허. 또 1년에 5억 미씩 굶어 주고 하는 기아를 살리겠다. 막 이러려면은 미국이 1년에 만들어내는 무기 값에 10분의 1만 해도 세계 기아가 없어져. 러시아가 만드는 무기 값에 10분의 1만 해도 세계 기아가 없어져. 중국이 만드는 무기 값에 10분의 1만 해도 세계 기아가 없어져.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나라의 국방비만 해도 세계 기아를 다 없앨 수가 있어. 이야. 근데 이 인간들이 쓰잘데없이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그 환경 재앙이 어마어마해. 국가 예산, 우리나라 예산 500조인데 국방부 예산이 50조야. 10분의 1. 10분의 1이야. 네. 미국 예산도 마찬가지야. 각 나라가 10분의 1이 무기 국방 예산에 쓰고 있어. 그럼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해 버리면 전쟁 있나? 국방 예산? 각 나라마다 국방 예산 여러분한테로 생활비로 나가. 예. 좋아 안 좋아요? 좋습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다 보면 서로 대치하다 보면 대치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야. 네네네. 이걸 그냥 하나로 해서 세계 연방 군대 하나만 딱 있으면 돼. 네. 그래 안 그래? 알겠습니다. 세계 연방군 유지비 얼마 안 돼요? 네네. 아니 이렇게 해서 세계가 한 가족이 돼버리면 말이야. 각 나라의 군대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야. 네. 박수. 그래서 그런데 이런 환경사적, 정신사적, 이 정치사적, 종교사적, 이런 경제사적 이런 위기를 송두리째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인간이 아니야. 신인이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박수. 알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좀 해주시라니까 좀 이렇게 빗나가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평가는 항상 내가 뭐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내가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예. 나는 내 정책을 주로 이야기하지. 대통령은 말이죠.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런 대통령들이 법적으로 연루된 거는 전부 사면복권이야. 왜? 뭐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뭐 그 대통령으로 연루돼서 대통령의 그 권한이 박탈됐던 사람들의 권한은 전부 회복시켜줘요. 네네네. 왜 그러냐? 대통령들은 나라를 말아먹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대통령들은 부정부패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괜히 거기에 말을 붙이는 거지.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하지 국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있나? 네.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잡아넣어놨지만 절대 그런 사람을 잡아넣어서는 안 돼. 네네네. 그건 그냥 우리나라 망신이야. 우리의 망신이야. 아무리 군사부 일체인데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도둑질을 했게 자식이 아버지를 감옥에다 넣나?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이니까 그 대통령의 허물이 있다는 건 우리의 허물이야. 예. 맞아. 맞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잘 모시면 되는 거지.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가지고 당신 감옥 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님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아주 제가 가까운 아주 친합니다. 제가 친한 사이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5.18 때 자기를 집어넣은 대통령도 용서하고 박정희 화해했습니다. 대통령도 용서하고. 영원함 화해하고 또 그럼. 전직 대통령도 화해하고 그랬는데 우리 허경영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 제2의 김대중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도록 땅 주고 예, 맞습니다. 자금을 해줬잖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잘못은 우리 국민의 잘못이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보러 난 절대 뭘 안 해. 나는 정책으로 이야기하지. 우리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여야 정치가 잘못된 거는 서로가 정권 잡겠다고 싸우잖아. 네.
그러니까 뭐 맨날 병풍 사건, 뭐 병력, 뭐 휴가 사건 이런 거 가지고 싸워 샀는데 실제로 국민 배당금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코로나 전국 자금 18세부터 1억씩 주는 거. 그거 지금 가계부채가 1,600조야. 그것이 해결돼.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싸웠으면 좋겠어. 허 대표님은 국가 경영에 만족하실 분이 아니에요. 세계 경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 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